틱이라는 증상을 한 번쯤 들어본 적이 있으시죠? 갑자기 눈을 깜빡이거나 어깨를 들썩이는 모습,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틱입니다. 물론 이러한 증상 이외에도 다양한 틱 증상은 있습니다. 오늘은 틱이 정확히 무엇인지, 왜 발생하는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정보들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아이들에게 흔하게 나타나는 이 증상이 단순한 버릇이 아닌 의학적 상황이라는 점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헤아림 한의원 일산점 이지은 원장입니다. 오늘은 많은 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시는 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틱이란 갑작스럽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근육의 움직임이나 소리를 의미합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특정 부위의 근육이 빠르게 수축하면서 일어나는 현상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의식적으로 조절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아이가 일부러 하는 행동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틱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몸의 움직임으로 나타나는 운동틱과 소리로 나타나는 음성틱입니다. 운동틱은 눈 깜빡이기, 어깨 들썩이기, 머리 흔들기 같은 움직임이고, 음성틱은 기침소리, 코 킁킁거리는 소리, 목 가다듬는 소리 등이 있습니다. 틱은 단순한 것부터 복잡한 것까지 다양한데요. 단순 운동틱은 우리가 흔히 아는 틱의 증상들이에요. 끊임없이 눈을 깜빡이기, 눈을 꿈뻑이기, 또 코를 찡긋찡긋거린다거나 입을 아기새처럼 쫙쫙 벌린다거나 어깨를 끊임없이 이렇게 으쓱으쓱 한다던가 하는 형태로 나타나고요. 복합 운동틱은 이런 움직임들이 동시자발적으로 나타나는데, 이게 조금 심해지면 막 자기 자신을 때리거나 물건을 끊임없이 막 이렇게 냄새를 맡는다거나 하는 반복적인 양상으로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음성틱도 마찬가지로 단순한 것과 복합적인 것으로 좀 나뉘는데요. 단순 음성틱은 뭐 이렇게 기침 나는 것처럼 이렇게 소리 난다거나 입에서 쉬쉬 특이한 소리를 낸다거나 하는 식으로 나타날 수 있고요. 복합 음성틱은 단어라든지 문장을 반복하거나 남의 말을 자꾸 이렇게 따라하는 것들도 해당이 됩니다. 중요한 점은 틱 증상이 시간에 따라서 계속 변한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심하게 막 보이다가 어떤 때는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스트레스 받았을 때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가 편하게 쉬고 있을 때는 안 나타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쉬는 중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양상이 다양합니다. 틱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틱이 일어나기 전에 특별한 감각을 느끼는데요. 이것을 전조감각 충동이라고 합니다. 틱이 나타날 부위에 뭔가 불편하거나 뭔가 답답한 느낌이 계속 드는 건데요. 이게 재채기 나오기 전에 그 찝찝한 느낌하고 좀 비슷합니다. 이 불편한 감각을 해소하기 위해서 틱 행동을 결국 하게 되면은 순간적으로는 그 불편함이 해소되지만 사실 근본적으로는 해결책이 될 수가 없겠죠. 간혹 가다가 틱을 억지로 참으려고 하면은 그 충동이 너무너무 강해져서 나중에 더 심한 틱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처음에 틱 증상을 딱 관찰하게 되면 아이한테 그만하라고 말씀하시거나 걱정이 되니까 자꾸 어디가 불편한지, 왜 그렇게 했는지 이게 캐묻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아이한테 더 큰 스트레스를 주어가지고 틱을 악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틱을 의식적으로 조절하기 어렵다, 이것이 신경학적 현상이라는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의학적으로는 틱 장애는 증상의 지속 기간과 종류에 따라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일관성 틱은 4주 이상에서 12개월 미만 동안 나타나는 경우고, 대부분의 아이들이 또 가볍게 경험하면서 넘어가는 형태입니다. 그러나 만성 틱 장애는 운동 틱이나 음성 틱 중 한 가지 유형이 1년 이상 계속 지속되는 경우인데요. 이 중에서도 또렛 증후군은 운동 틱과 음성 틱이 모두 1년 이상 지속될 때 가장 심한 형태의 틱 장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학령기 아동의 10에서 20% 정도가 일시적인 틱 증상을 경험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 중에 대부분은 또 자연스럽게 호전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약 1% 정도의 아이들에게서는 만성 틱 장애로 남습니다. 남자아이가 여자아이보다 4배에서 5배 정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것도 매우 특징적인 내용입니다. 틱의 발생 원인이 좀 매우 복합적인데요. 먼저 유전적인 요인을 살펴보면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 틱의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특히 직계가족 중에 누군가가 틱이 있었다면 아이의 틱의 확률은 한 25% 정도이고요. 일란성 쌍둥이를 기준으로 경우에는 90% 정도가 함께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틱이 단순히 환경적인 요인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유전적인 소인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요. 그렇다고 유전적 요인이 있다고 꼭 틱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환경적인 요인과 상호작용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틱과 관련된 여러 유전자들이 발견되고 있지만 아직 완전히 규명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가족력이 있더라도 너무 걱정하기보다는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느냐, 적절한 관리로 집중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틱은 뇌의 특정 부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주로 기저핵과 시상, 대뇌피즈를 연결하는 신경회로에 이상이 생겨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저핵은 우리 몸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 부위에서 불필요한 움직임을 억제하는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틱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이 깨질 때 틱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한국뇌연구원의 최근 연구에서는 음성틱과 운동틱이 서로 다른 뇌 영역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운동틱은 주로 기저핵의 피각 부위와 관련이 있고, 음성틱은 중격의지핵이라는 감정 조절 부위와 연관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유전적 신경학적 요인 외에도 환경적 요인이 틱의 발생과 악화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스트레스는 틱을 악화시키는 가장 주요한 환경적인 요인인데요. 아이들의 학업 스트레스, 새로운 환경에서의 어떤 적응 문제, 또는 부모님들의 과도한 기대, 또 학교 생활에서 친구들과의 갈등 등이 틱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또 너무 과로하거나 잠이 부족하거나 아이의 생활 패턴이 불규칙하다면 이것도 틱을 심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드물지만 출산 과정에서 뇌 손상, 머리의 일부 외상, 또는 성장하는 과정에서 무분별한 약물을 많이 복용하게 됐을 때에도 틱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틱을 근척육순이라고 부르며 근육이 갑자기 떨리고 경련하는 증상으로 이해합니다. 한의학적으로 틱의 주요 원인은 간의 기능 이상과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간은 한의학에서 신경계와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장부인데, 간의 기운이 너무 항진되면 바람처럼 갑작스럽고 빠른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간풍내동이라고 하는데, 틱 증상이 바로 이런 상태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또 심장의 기운이 뭔가 불안정하고 정신적인 긴장도가 높다면 함께 틱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평소 스트레스나 감정적인 변화가 틱을 악화시킬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 비위, 비장의 약화도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인데요. 비장이 약하면 소화흡수 기능이 떨어져서 몸에 담이라는 병리적 산물이 쌓이게 되고, 이것이 신경계를 방해해서 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틱장애는 종종 다른 정신적, 신경학적 문제들과 함께 나타나는데,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즉 ADHD 가장 흔한 동반 질환이고요. 틱 장애가 있는 아이들의 60%에서 70%가 함께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강박장애도 틱 장애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요. 뚜렛 증후군 환자의 23%에서 50%가 강박장애가 동반이 되는 경우가 많고, 이 두 질환 모두는 같은 뇌회로의 이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불안장애, 우울장애, 학습장애, 틱장애 모두 다 함께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런 동반 질환들은 아이의 일상생활과 사회적 적응에 더 큰 어려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가 체계적으로 필요합니다. 수면장애도 흔히 동반되는 내용인데요. 보통 틱 증상으로 스트레스랑 근육 긴장이 높아지면 숙면에 영향을 줍니다. 수면에 방해가 발생하면 수면 부족을 야기하고, 이것은 다시 틱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일부의 틱 증상은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호전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뚜렛 증후군의 경우에도 30%에서 40% 정도는 성인이 되면서 완전히 증상이 사라지고, 한 30% 정도는 경미한 수준으로 남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틱을 버릇이나 의지의 문제로 보지 않고 의학적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보통 틱 증상이 처음 관찰되면 부모님들이 쉽게 꾸짖거나 멈추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이것은 틱 치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이 틱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틱 장애 구체적인 치료 방법들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